육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을 알아차리는데 그 중에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는 대상을 가볍게 보는 것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라고 하면서 자꾸 스스로 따지고 있고, 또 꿈을 꾸고 난 다음에도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꿈의 내용을 자꾸 기억해내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셨고요.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런 것들이 나를 이해하는 일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자꾸 집착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그렇죠. 우리가 대상을 가볍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사실 어떤 이런 관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빠라마타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볼 때 그냥 보고 있다라는 거 알고 들을 때 듣고 있다라고 아는 거. 그게 그냥 그 자체가 사실은 대상을 가볍게 아는 것이잖아요. 그쵸? 근데 예, 느낌을 그냥 느낌으로서 아는 거예요. 그냥 느끼고 있다라고 그냥 단지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가 하면 수행을 복잡하게 만드는가 하면 여러 가지 관념적인 내용들로 이제 들어갈 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생각은 다른 것보다 그게 이제 가볍게 보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보이는 그 대상과 본다라고 하는, 봄이라고 하는 이 작용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는 좀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관념과 실제를 분리하는 것이, 그리고 또 소리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리라고 하는 것과 들음이라고 하는 작용이 분리가 되어지잖아요, 지금은. 그건 뭐냐면, 관념과 실제가 다르다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문의 다른 이제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들과는 달리 생각의 경우는 그렇게 관념과 실제가 이렇게 분리가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가볍게 보는 것이 어려운 거죠. 다른 것과 비교를 하면. 생각이라고 하면 그냥 그 바로 내용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보사님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막 어떨 때는 그것에 대해 막 따지고 싶고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 왜 그런가?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게 그게 어떤 작용적인 측면에서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지가 아니라 지금 왜 그렇지라고 질문하는 건 내용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100%.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마음이 지금 빠라마타가 아니라 삐ඤ타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용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될 수가 없죠. 계속 뭔가 복잡해지는 거죠. 생각이 꼬리에 물고 있는데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분명히 번뇌도 함께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의 내용을 계속 따라가게 되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가에 따라서 탐심이나 진심의 마음이 바로바로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느낌도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생각이 아주 전혀 연관이 없는 생각이 부스부스 이렇게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냐면 그거를 가지고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려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네. 근데 나를 이해한다는 거는 결국은 무상고 무아의 측면에서 나를 찾으려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부스부스 일어나는 생각들 가지고 그걸 마치 나의 어떤 실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착각을 하고 네. 예, 가장 근본적인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생각에 대해 다른 대상들은 이제 모르겠지만 일단 생각에 대해서는 보살님이 아직까지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많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용 쪽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무엇이 실제인지, 실제 하는 쪽을 마음이 지금 알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지금 알 수 있는 건 관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속에서. 그죠? 그러니까, 근데 수행에서 우리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 곧 나를 이해하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나를 이해한다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법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빠라마타를 이해한다는 것이 그게 곧 나를 이해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으니까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 실제하는 작용들이 연속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빠라마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면 이거를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이해도 함께 자연스럽게 되겠지만 지금 이제 보살님이 생각에 대해서는 관념과 실제가 전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생각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관념적인 내용에 빠져드는 것이고 그리고 보살님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나를 이해하는 것이 곧 이런 생각들을 보면서 그거를 이제 그 분석하면서 이게 곧 나를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각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나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인데 그게 곧 이제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계속 관념적인 부분들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 나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나는 이걸 좋아하고 나는 이걸 싫어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뭐 색깔을 좋아하고 이러이러한 뭐 음식을 좋아하고 나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과 잘 맞고 다 그렇게 그게 다 뭐예요? 이러한 음식을 좋아, 이러한 색깔을 좋아, 이런 뭐 부류의 사람들 좋아. 그게 다 탐심이고 반대쪽이 난 이런 거 싫어해. 그건 다 진심, 화의 마음인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런 거 좋아해, 나는 이런 거 싫어해. 그걸 알고 나서 난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면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찾으려고 하겠죠. 그걸 계속 구하려고 하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고 집착을 하게 되는 거고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계속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게 나한테 오려고 하면 막 엄청 또 마음이 안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쵸? 거기에서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라고 했을 때 이 이해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선입견들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는 필요 없는 쓸데없는 여러 가지 선입견, 고정관념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미 고정관념인 거예요. 거기서 파생되는 또 수많은 번뇌들이 있겠죠. 그게 계속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이해는 전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해는 지혜가 하는 이해가 아니라 모아 어리석은 마음이 하는 이해인 거죠. 그런 이해는 하면 할수록 오히려 탐심과 진심의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제가 정말 자주 얘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수행의 가장 큰 장점,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잘못된 고정관념들, 그런 마음에 바르지 않는 그런 틀을 없앨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오히려 더 만들어 간다면은 나는 점점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점점 더 힘들고 괴로워지는 거죠. 그렇죠. 혼란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은 뭔가를 이렇게 많은 것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지금 생각하는구나 그런 정도의 사띠. 그 정도로. 예. 그를 통해서 뭐 생각을 보면서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뭐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냥 단순하게 가볍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지금 이런 생각하네, 마음이 지금 생각하는구나 이런 정도의 사띠.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사띠하고 그러면서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은 그때 마음의 느낌을 함께 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 생각이 내용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느낌은 파라마타예요. 그렇죠? 그 느낌을 대상으로 할 때 확실히 마음이 그 생각이 내용적으로 바로 이렇게 막 100% 집중하지는 않거든요. 느낌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 느낌을 보면서 알아차림의 힘을 조금씩 키워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힘이 좋아지게 되면 사티하는 힘이 좋아지게 되면 느낌과 생각을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스님 그러니까 꿈 같은 것도 전혀 그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네. 뭐 어차피 마음이 만드는 건데요. 꿈이라고 하는 것도 그쵸? 그 생각이잖아요.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에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지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에요. 부자님께서 전혀 연관 없는 것들이 막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알아차림할 때 마음을 볼 때 사실 그게 좀 이 사띠가 아주 면밀하게 아주 촘촘히 이어지는 그런 사띠보다는
좀 뚝뚝뚝 떨어져 있는 사태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사태 힘이 좋다라고 하지만, 좋다라고 할 때조차도 이게 모든 대상들을 다 아는 그런 사태는 힘들잖아요, 사실. 그죠?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마음의 힘은 우리한테 없으니까,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지금 알 수 있는 만큼, 지금 볼 수 있는 만큼 본다라는 말을 항상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의 내용이 어떨 때는 정말 뜬금없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전혀 연관성 없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좀 더 미세한 마음들을 볼 수 있게 되면은 이게 전혀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연관성 제로가 아니라 어떤 마음과는 또 이어져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뭔가 이렇게 연관성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 무엇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일어나는 마음들을 다 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정도라고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 이 법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법은 파라마타는 공통적인 성질이 뭐냐면 지 혼자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과 함께 연하여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연기적인 성질, 그죠? 자연적 이치거든요. 근데 또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수행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파라마타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냥 작용이에요. 일어나는 그 자체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개발을 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이 마음의 방향성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불교에서도 불교 수행이 두 가지잖아요. 사마타 수행이 있고 위파사나 수행이 있어요. 수행하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의 힘을 계속 키워가잖아요.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알아차림의 힘을 키워나가요. 그렇게 했을 때 계속 우리가 열심히 이 두 가지 방법을 따로따로 이제 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 나갔을 때 이 각각의 수행을 통해서 개발되는 마음의 힘이 다르잖아요. 이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선정을 체험을 하고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는 선정을 체험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가 통찰지라고 하는 지혜를 개발하게 되는 것이고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마음의 이제 그런 힘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이렇게 고정된 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개발했을 때 어디까지 개발될 수 있는가는 아무도 몰라요.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 한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잖아요. 한정적이잖아요.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이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마음의 힘이 개발되어 있는 사람도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왜 뭐 꿈이 잘 맞는 사람도 그죠? 미리 뭔가 이렇게 미리 이제 예언 비슷한 걸 하는 사람도 있긴 예. 그런 것들은 딱 지금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다라고 딱 이렇게 분명하게 뭔가 이렇게 결론을 해서 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딱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있는 이제 위파사나 수행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이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생각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있는 거예요. 다 있고 그리고 꿈이 가만히 우리가 이제 보면요 깨어 있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나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많이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겠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을 되게 싫어해도 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한 몇 날 며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낮에 깨어있을 때 자꾸 했어요. 하다 보면 잠자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생각나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꼭 됐으면 좋겠다 간절하게 바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꿈꿀 때 어때요? 그 내용에 대한 꿈을 꾸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이제 깨어있을 때 생각하던 그 마음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생각의 내용을 보는 것이 위파사나가 아니라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를 아는 것이 위파사나예요. 그 내용 관념이고요.
그렇죠? 관념적인 부분에 우리가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계속 이 파라마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파라마타를 계속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수행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모든 법의 공통적인 이 성질을 이해해 가는 것이고요. 똑같죠? 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꿈을 꾸는 그 당시에는 알아차림을 할 수가 없었겠지만 깨고 난 다음에, 일어난 다음에 대부분의 꿈은 우리가 잊어버려요. 꿈을 꿨지만 꿈을 꿨다는 자체도 모르고, 그죠? 또 어떤 경우는 그 꿈의 내용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계속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자기 스스로 자꾸 의미를 부여해요. 그러다 보면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여한 의미들을 자꾸 어느 순간에 믿게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 일상생활을 할 때도 어젯밤에 꿨던 꿈의 내용이 생각이 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실제 하는 것은 뭐예요? 파라마타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잖아요.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걸 계속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거를 계속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내용에 집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파라마타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파라마타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생각하면, 알아차림을 계속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관념에 대한 생각들은 약하게 되거든요. 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계속 내용적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자꾸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의미를 자꾸 부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에 대한 고정관념. 그죠? 그런 것들 가지고 계속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이 그걸 믿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이제 수행하다 보면 수행자들 중에서 이제 사마타 수행을 좀 오래 했거나 뭐 이렇게 본인 사람들마다 수행적인 이제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마음의 조건들이 다르잖아요. 그죠?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보통 사람들은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마음의 힘을 경험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은 그냥 이렇게 지혜를 개발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한다라고 하는 건 없는데, 사마타 수행을 하다 보면은 평소에 하지 못한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할 때도 간혹씩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특별한 그런 이제 이렇게 마음의 힘을 좀 가진 사람들도 만나봤단 말이에요. 만나봤을 때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이 자기의 체험을 얘기하고 할 때 굉장히 객관적인 상태에서 듣잖아요. 근데 본인은 아무래도 본인의 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또 감정이입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분명히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체험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그 체험 자체는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체험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다 내가 되게 특별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거는 좀 위험의 소지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런 특별한, 다른 사람과는 다른 조금 특별한 체험을 하고 특별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그게 다 맞지는 않아요.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진짜. 항상 다 맞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10번 중에 한 3번 맞으면 그 사람은 3번 맞은 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틀린 것도 분명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본인 틀린 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계속 오랜 세월 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 나는 알거든요. 나는 아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항상 본인이 맞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번 듣는 사람들은, 그냥 가끔씩 와서 듣는 사람은 항상 맞다라고 생각하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계속 옆에서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평소에 할 수 없던 특별한 체험을 할 수는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게 뭐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체험은 그냥 체험일 뿐인 거니까. 근데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그런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행을 하든지 중요한 거는 견해라는 거예요.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어떤 체험을 하든지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건 곧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으로 그냥 다 가볍게 봐야 돼. 예. 그냥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정도. 근데 자꾸 내용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내용을 자꾸 집중하잖아요. 그 내용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도 또 그것도 알아차림 하시고요. 자꾸 그렇게 할 때는 자꾸 어떤 특정한 생각에 대해서는 마음이 자꾸 그 내용이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게 막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에너지, 그 마음의 그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마음의 에너지 자체를 알아차림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보살님 정도면 그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지금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 집착의 에너지를 알아차리라는 것이거든요. 그걸 하시게 되면 내용에 빠져드는 것이 확실히 줄어들게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떨 땐 그것도 잘 안 된다. 그렇다면은 대상 자체를 확 바꾸셔야 돼요. 소리 듣는 거나 보이는 것이나 몸의 감각이라든지 그 중립적으로 번뇌 없이 알아차림하면서 사태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다른 대상 쪽으로 마음을 확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네. 그렇게 해보세요, 보살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보살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마음이 믿는다라고 마음이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도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 믿지 않고. 손자와 함께 있으면서 갑자기 화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일어나는 마음을 보고 생각과 느낌들이 확 일어나고 사라지고 점점 이렇게 번져가는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이 도사의 성질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들이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자선을 하다가 갑자기 유튜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참고 그걸 보지 않고 자선을 계속 했고 그런 다음에 경행을 하려고 일어나는데 그때 뭔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화해의 그런 기운이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지켜봤는데 유튜브 보고 싶어 하던 그 탐심 로바가 화를 내는 것이었고 그 마음들을 그렇게 이제 계속 지켜보면서 그때 탐심과 진심에 대한 또 이해가 생겼고 거기에서 오는 환희심도 있었는데 그런 마음들 또한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제각각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마치 폭죽 터지듯이 막 생겼는데 그러면서 역시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은 따로 없고 그냥 지켜보는 것이다. 지켜보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도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탐심과 진심에 대해서 이 또한 다른 마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법으로 알고 지켜보고 이해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 이해가 이번에 새롭게 많이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탐심과 진심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깊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신 거네요. 처음에 이제 손자하고 있을 때 화가 났는데 그때 이제 그 화의 성질을 많이 이해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생각과 느낌, 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생각과 느낌을 객관적으로 따로따로 그걸 그냥 대상으로 법으로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일어나는 그 도사의 성질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뭐 생각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화가 일어날 때 화를 대상으로 보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힘든 게 뭐냐면은 그 화가 하는 생각의 내용이 자꾸 빠지거든요. 그렇죠. 화가 일어나면 왜 화가 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생각을 마음을 계속 해야 돼요. 그렇죠. 계속 하게 되고 이 화가 일어나는 그 내용적인 부분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들이 자꾸 그
화의 마음을 또 막 부추기거든요. 이건 화를 낼 수밖에 없어. 이거 화가 나는 게 당연해. 그럼 점점 이제 화가 나게 되고 느낌도 막 강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화를 대상으로 볼 때 예전에 처음 이제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 많이 봤던 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이게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 많았냐면 왜 화를 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말을 끊임없이 해요, 마음이. 왜 내가 지금 화를 낼 수밖에 없는가. 이 마음이 나를 자꾸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화를 내고 있는데 그 밑바탕에는 이거 화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마음도 있긴 있어요. 화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 나한테 이익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마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화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는데 탐심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왜 이게 탐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별로. 그죠? 화는 근데 유단히 그런 게 있거든요. 왜 이게 그것만 봐도 그런 게 우리가 탐심과 진심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랄까 이 근본적인 이게 많이 다른 것이에요. 사실 화는 굉장히 거칠고 화는 뭔가 이렇게 진짜 안 좋은 거다. 번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공감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안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어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탐심은 그조차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안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까지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탐심에 대해서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거라고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러니까 탐심이 일어날 때는 화처럼 이게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나를 나한테 그거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거니까 이거는 원래부터 당연한 거지.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화의 경우는 그런 것들이 많죠. 생각이 번뇌는 탐심이든 진심이든 간에 진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엄청 시끄럽잖아요. 지혜가 있을 때랑 번뇌가 있을 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혜는 정말 고요하잖아요. 일단 말을 별로 안 해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말을 안 해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들뜸이 없고. 근데 이제 이 번뇌가 일어날 땐 들뜸과 함께 마음의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말의 내용들 때문에 마음이 점점 더 들뜨고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계속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그때 일어나는 그런 느낌들은 그냥 단지 생각을 생각으로 알고 느낌은 단지 느낌으로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었고, 그래서 화의 마음이 이런 생각을 하고 화의 느낌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구나를 계속 알아차리게 되니까 그런 생각도 가라앉게 되고 느낌도 점점 가라앉게 되고 화도 사라지면서 그 과정에서 화라고 하는 거 도사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두 번째 보면 유튜브 보는 건데 참 이게 수행자들한테 가장 큰 게 장애라고 할까 중에 하나가 요즘은 유튜브인 것 같아요. 인터넷 보고 하는 거, 그죠? 잠깐만 봐야지. 이거 꼭 내가 이걸 꼭 찾아봐야 되는 정보가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꼭 찾아봐야 될 게 있으니까 요것만 찾아봐야지라고 했는데 어느새 1시간 보고 있고 1시간 반 보고 있고, 그죠? 내가 처음에 왜 그걸 보려고 했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한참 보다 보면은, 그죠? 그럼 이제 그러고 나면은 또 유튜브 인터넷 끄고 나면 좀 짜증 나죠. 또 내가 그 1시간 동안 자선을 했었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들 하다 보면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러면서 또 마음이 또 이번에는 화가 나가. 아까 유튜브 볼 땐 재밌고 즐거워가지고 탐심으로 막 이렇게 들뜸이 있고 이제 끄고 난 다음에는 화의 마음으로 또 막 이제 들뜸이 생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보살님 같은 경우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한 건 굉장히 일반적인 마음의 반응이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보살님이 하신 건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이제 유튜브를 보고 싶었지만 그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봤어요.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안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거 본다고 그게 가능해? 그분은 이제 거기까지인 거죠. 그 수행자는 본인의 마음의 힘이, 지혜의 힘이 거기까지. 아무리 내가
TV 보고 싶고 유튜브 보고 싶은 마음 아무리 알아차림해도 결국 나는 보더라. 내가 경험한 건 거기까지인 거죠. 이제 아직 그 탐심의 마음을 지켜보고 탐심에 대한 이해가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탐심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이제 생기고 꼭 탐심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뭐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마음에 대한 성질, 마음에 대한 이해, 수행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이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갖춰지게 되면은 유튜브 보고 싶을 때에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아차림하면 안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보고 경영을 하셨어요. 근데 경영을 하는데 자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불편함이 자꾸 올라왔던 거죠. 불만족스러움. 이것도 진짜 우리 경험 많이 하거든요. 왜 뭔가 이렇게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느끼고 싶고 아니 먹고 싶고 뭐 하는데 그걸 이제 수행자가 이게 탐심의 마음이지, 탐심이 이거 보고 싶어 하는구나, 탐심이 이거 듣고 싶어 하는구나, 탐심의 마음이 이거 먹고 싶어 하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알아차림하게 되면 거기서 멈춘단 말이에요. 멈추고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되는데 어떨 때는 안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개운해요. 아주 가벼워요. 그래서 너무 안 해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안 하는 것까지는 했어요. 안 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계속 찝찝한 거예요. 계속 뭔가 불만족스러움. 그 찝찝함이 뭐냐면 불만족스러움이에요. 그 못한 것에 대한 불만족스러움. 마치 이런 거예요. 아이가 뭘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위험한 걸 하고 싶어, 위험한 걸 만지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뒤에서 못 만지게 하니까 안 돼, 그거 위험해. 그래서 안 만졌어. 안 만졌는데 이 애는 뭐예요? 애 마음은 어때요? 계속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 계속 있는 거예요. 나 그거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못하게 해가지고 못했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불만족스러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안 했을 때, 안 한 다음에 마음이 정말 가볍고 안 해서 정말 다행이구나라고 생각할 때는 지혜 힘이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근데 그 지혜가 그만큼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이게 안 보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죠? 유튜브를 안 보는 것까지 그만큼의 지혜는 생겼어요. 그만큼의 지혜는 생겼는데 여전히 이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게 여기까지는 완전하게 정리가 안 된 거죠. 이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로. 여전히 이 남아있는 이 마음이 불만족스러움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보고 싶은데. 나 아까 보고 싶었는데. 꼬마가 나 아까 만지고 싶은데 엄마가 못 만지게 해가지고 못했어.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게 이제 불만족스러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뭐 딴 거 할 것도 없고 그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을 계속 보는 거죠. 그 찝찝한 마음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 계속 볼 때 그걸 통해서 왜 마음이 지금 나 분명히 옳게 행동했는데 그죠? 유튜브 안 보고 지금 수행하잖아요. 옳은 선택을 했어요, 마음이. 나 분명히 옳은 선택을 하고 지금 옳게 하고 있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찝찝한가? 왜 마음이 충분히 편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 찝찝함, 그 불편함을 계속 대상으로 봤을 때. 저 예전에 이거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많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집중 수행을 할 때니까 탐심의 마음을 보는 것이 잘 되잖아요. 그쵸? 탐심의 마음이 뭔가 말을 하려고 하고 탐심의 마음이 뭔가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딱 멈춘단 말이에요. 멈췄는데 그게 찝찝함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 찝찝함을 계속 보지 않으면 결국 그걸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찝찝함을 계속 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미얀마에서 수행을 할 때 그 미얀마 수행센터에서 밥을 먹을 때 이제 공양 시간에 주 메뉴도 있지만 이렇게 이 디저트도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가 그때 있었어요. 감자로 만든 이제 달달한 게 있었는데 좋아했고 처음엔 되게 잘 먹었어요. 잘 먹었는데 나중에 이게 먹는 마음이 너무 탐심이구나를 알게 되면서 그 마음을 계속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이제 그게 딱 나와서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계속 지켜보고 안 먹었어요. 안 먹으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결국은 뭔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때 수행자 입장에서 뭔가 해냈다, 잘했다, 약간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도 있고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 그게 또 나왔어요. 또 나왔는데 제가 그걸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는가 궁금하더라고요. 어제는 그게 이제 잘 됐는데 왜 똑같은 상황인데 그게 안 됐을까라고 봤을 때, 사실 내가 그 전날 그 먹고 싶어하는 탐심을 보기는 봤지만 충분하게 못 봤다는 건 그때 알았어요. 내가 그거를 그때 첫날은 그 디저트를 안 먹었던 것이 그 마음을 지켜봤기 때문에 마음에 지혜가 있어서 안 먹은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그때 놓쳤던 게 뭐였냐면 그런 마음도 있었고 동시에 한쪽에서는 먹고 싶어하는 마음을 눌렀던 거예요. 어느 정도는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건 미처 몰랐던 거죠. 그게 이제 그 다음날 되니까 이게 그 에너지가 더 이제 그 전날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탐심의 부분에 있어서는 못 보고 놓치고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탐심의 어떤 뭐 후유증이라고 할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또 이제 결과물들을 경험하면서, 근데 그런 결과를 경험했을 때 또 이랬네, 내가 어제는 됐는데 오늘 또 안 되네, 그냥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왜 그럴까? 비슷한 상황인데 왜 어제는 되고 오늘 안 될까라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속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은 내가 놓쳤던 그런 미세한 부분들을 하나씩 다시 보게 되고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수행이 익숙해지고 지혜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런 미세한 부분들을 계속 더 봐야 되는 것이죠. 보살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이러한 탐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진심에 대해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깊은 이해가 이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이것도 그냥 법이었구나. 그냥 보는 작용, 듣는 작용, 느낌 이런 것들만 법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선법이라고 얘기하고 불선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불선법이잖아. 이 번뇌도 그냥 법이구나. 좋은 거 나쁜 것이 아니라, 탐심은 좋고 진심은 나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탐심도 법이고 진심도 법이구나. 그냥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고 이해해야 할 대상이구나 라고 하는 이해가 이제 예전보다 많이 생기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수행자가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대상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항상 있다면은 이러한 이해들은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이 계속 수행을 하고 있다면, 지금 아주 강한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계속 수행을 한다면 바로 다음 순간에는 지혜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마음인 거죠. 그래서 계속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어떤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수행을 계속하고자 하는, 계속 바른 견해를 해서 알아차리고자 하는 그 노력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위파사나 수행의 왜 수행을 하는가에 대한 그 수행의 가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